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사그램. 안녕하세요.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다. 사건이 꿰뚫어보는 광노규 변호사. 끝까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법조계 예민 보스 이재민 변호사. 의뢰인의 마음을 얻는 감성 변호사 남상진 변호사입니다. 그 두 분은 요즘 어떤 프로그램을 좀 즐겨보세요? 뭐 요즘에는 아무래도 법률 방송이죠. 그렇죠. 그러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뭐 뉴스나 네, 시사 상식 다큐멘터리 이런 걸 좀 지켜본다. 어떤 다큐를 좀 보셨나요? 예, 아주 재밌는 거였는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다큐란 게 그런 것이죠. 예, 그렇죠. 네. 보다 잠든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사실 뭐 요새는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TV 보는 빈도나 정도가 많이 줄어든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였는데 요새 유튜브 킬 더 비디오 스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TV 시청을 아직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TV를 좀 보기도 하지만 요즘은 그 OTT라고 해서 뭐 넷플릭스나 뭐 여러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좀 더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TV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TV에서 하는 컨텐츠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뭐 곽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아기를 낳고 나니까 오히려 TV 볼 일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기한테 TV를 안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TV를 틀 일이 없어지고 그러다 뭐 또 아이 키우는데 밤마다 힘드니까 이런 뭐 유튜브 이런 것도 많이 본다고 하는데 잘 못 보고 피곤해서 쓰러져 자고 주말에는 결국에 뭐 본다고 하면 뽀로로나 뭐 핑크퐁 네, 이런 거를 아이와 함께 네,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아이 엄마들의 삶이 요즘인데 이재민 변호사님 한때 좀 아이돌에 빠지셨다는 얘기를 좀 첩보를 들었는데 아 제가요. 예. 청아를 좋아하신다고. 네. 청아 사랑이 아주 대단하시다고. Don't make me love you. 약해 올라온 그 그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정말 그 제가 처음에 사실 현아 씨가 솔로 활동을 할 때 아 정말 크게 되겠다. 제가 사실 알아봤거든요. 전이랑 사귄 현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강남스타일 나오기 전인데 최근에는 청아라는 친구를 보니까 야 진짜 저 친구는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예전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TV 보는 정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생활 깊숙이 좀 TV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향력이 아직은 좀 건재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좀 아이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뭐 가장 좀 이슈로 되고 시끄러웠던 사건 중에 하나가 좀 아이돌들의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생긴 그런 사건들인 것 같은데 두 분 다 뭐 그 사건들 알고는 계시죠? 네네. 아무리 뭐 TV를 안 보더라도 세상 돌아가는 걸 아실 것 같은데 알고 계신 거 맞죠? 네, 네. 네네. 아, 예. 네, 그 사실 그 프로듀서 101이라는 프로그램 재밌게 보신 분들 참 많을 건데요. 저희도 사실 팬심을 갖고 참 재밌게 봤던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 터진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시청자들의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핫스타그램에서는 미디어의 명감이라는 주제로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 제일 핫한 사건이 그 프로듀서 조작 사건이잖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국민 프로듀서 해서 국민들이 선택한 그런 아이돌 연습생들로 그룹을 이룬다는 거기 때문에 좀 뭐 많은 그것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고 팬들이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데뷔 못한 친구들을 이렇게 더 응원한다는 취지에서 좀 더 열띤 응원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조작이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저희가 전화하거나 SNS로 투표를 하면 그게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게 조작이 가능한 건지도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국민들의 그런 문자 투표라든지 이런 투표로 인해서 그 투표된 득표수로 순위를 집계한 후에 각 연습생의 득표율도 계산을 해서 뭐 그거를 뭐 소수점짜리 2자리까지 뭐 반영을 하고 또 이런 식의 방법을 하는데 이제 이것을 주관했던 그 제작사 측에서 그다음에 그 방송사 측에서 그 제작진이 순위를 재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뭐 특정 그 연습생을 뭐 특정 아이돌을 윗순위로 올린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 제대로 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그 많은 그 방송을 청취한 청취자들의 투표율을 조작을 해서 원하는 그런 대상을 윗순위로 올려가지고 선발이 되게 했다. 이게 이 좀 사건의 주요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뭐 어떻게든 조작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뭐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예전하고는 또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특히나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친구들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제 득표수나 이런 거에서 일정한 양상, 일정 패턴이 이제 발견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소위 이제 인터넷 수사 대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치밀하게 좀 이렇게 분석을 한 친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내막이 있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밝혀졌는데 시청자들이랑 네티즌들 요새는 정말 무섭고 대단해요, 그죠? 그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하기 어려운 것들을 잘 집어내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제 이런 팬심으로 기반이 돼서 알려진 이 사실을 기반으로 담당 PD들이 결국은 구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체 4개 시즌 중에 최근 2시즌에 대해서만 이제 결과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해요. 근데 그럼 이 2시즌을 통해서 탄생한 IG1과 X1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방송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들어보니까 이제 뭐 광고를 비롯해서 방송 출연 빈도가 벌써 좀 줄어들기 시작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였는데 역으로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오명을 쓴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친구들이 느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상실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이 되네요, 정말. 그런데 이 구속된 담당 PD 이 두 분께서 또 접대까지 또 받았다 그래가지고 공분에 사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뭐 이러한 사건에서는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이러한 뭐 향응 내지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라는 뭐 이런 사실들이 뭐 밝혀진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비춰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 각 아이돌 내지는 연습생이 속해 있던 기획사들이 어떻게 로비를 하고 어떻게 뭔가 향응과 뭐 어떤 재산상 이익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자신 소속의 그 연예인들을 이렇게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공을 뭐 좋게 말하면 공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얼마나 많은 로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결국에 이제 뭐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재판 결과가 나와 봐야 대체 어떠한 이러한 범죄 행위들이 있었는지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이게 어떤 죄로 지금 도대체 구속된 거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PD 분들께서 좀 공정하게 이 프로그램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제 방송국 측에 대한 업무 방해도 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응을 제공받으시고 뭐 접대 받았다고 이미 지금 공공연하게 알려졌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역시 이제 본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잘 이제 진행하시고 이제 운영하셔야 될 책임이 있으신 PD님들께서 이제 이익을 취하시고 방송국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익에 반하는 업무를 한 거로 볼 수 있어서 배임 수재에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시청자들을 가 피해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사기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자 투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료 비용이 사용이 그렇죠.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해당 방송사에서는 그 문자 투표에 대한 뭐 어떤 일종의 배상금 내지는 보상금을 뭐 돌려주겠다 뭐 이런 내용도 오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밝혀내가지고 죄명을 부여해서 입건을 하게 될지 뭐 이거는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국민들이 뭐 또 최대 관심사가 이제 처벌은 어쨌든 한다 손 치고 그래서 어느 선까지 처벌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성격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나면은 문제 그 자체가 드는 충격도 충격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실제로 정말 처벌받아야 될 사람, 마땅히 처벌되어야 될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선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해서 벌을 뭐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그 과정에서 또 국민들이 또 많이 또 실망감을 느끼고 결국에 또 그렇게 되는구나. 또 이런 식으로 또 좌포자기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친구들,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온전히 노출시키면서 사생활 뭐 이렇게 개인적인 부분들을 온전히 노출시키면서 정말 거기에 어떤 명운을 걸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아마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겠죠? 네, 이 친구들도 이거를 정말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요즘 나오는 뉴스 기사들을 보면 뭐 개 중에는 미리 노래를 받아서 춤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꼭 순위 조작은 아니어도 어떤 형식으로든 조작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이제 관련자들 당사자들도 알았을 거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재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몰랐다면 뭐 불법행위 책임을 이제 방송국 측에 묻는 게 가능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또 지금 문제되는 것은 만약에 이제 뭐 알았다고 한다면 이 PD들이 구속돼서 수사받는 그리고 또 처벌받는 그 죄에 따라서 뭐 같이 그 죄에 연관됐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지는 형사 책임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좀 이런 고민들이 되고 있는데 두 분은 뭐 어떻게 형사 책임까지 뭐 가능할 거라고 좀 보세요? 이게 뭐 총체적으로 관련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과연 누가 피해자고 어디까지를 가해자로 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문제도 생길 것 같고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얘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민사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꾸 이제 그 연습생 친구들 내지는 아이돌 친구들 측에 좀 감정이
입장이입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시 팬심으로 뭐 아무래도 우리 피해자 아니냐 정말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이것이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과정이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짜고 치는 판에서 그 놀아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로서 우리 정말 내가 젊음을 바치고 열정을 바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해서 뭐 위자료 내지는 그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이재민 변호사님께서 지금 탈락한 친구들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정신적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것은 사실 누가 봐도 좀 명백해 보이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 얘기하면 손해 뭐 정신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 부분이 있고 재산상 손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공정하게 이제 경연을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건 별개로 하고 그래서 내가 어디 뭐 순위까지 못 올라갔다 이런 거에 대한 손해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인과관계를 좀 입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때 뭐 거기에 뭐 이런 조작이 없었다면 내가 뭐 순위가 몇 위로 올라갔을 것이다 이런 거를 지금 상황에서 다시 뭐 밝히고 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좀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뭐 결국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그에 대한 주장을 한 측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 피해와 그다음에 그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의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송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또 핫한 방송 중에 하나가 골목 식당 다 알고 계시죠? 핫하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 듣자 하니까 포방터 돈가스 그 들어보셨나요? 저도 뭐 얘기만 들었는데 뭐 듣자 하니까 굉장히 좀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는데 혹시 가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 백종원 씨 팬이기도 하고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맛집 나오는 거 엄청 찾아다니거든요 신랑이랑. 근데 그게 또 낙이기도 한데 이 포방터는 제가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전날에 가서 줄을 서야 된다는 뭐 얘기도 있고 뭐 새벽 6시부터 가서 줄을 서야 된다고 하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나가지고 여기는 시도를 못 해봤거든요. 드신 분이 있다면 네, 부럽습니다. 네. 저도 아직 뭐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 포방터 돈가스집이 왜 유명해졌냐면 이 골목 식당이 사실은 좀 침체된 그 경기를 가지고 있는 재래시장에 있는 식당들을 뭐 되살린다 이런 취지로 이제 뭐 방송 프로그램의 취지인 것 같은데 이제 백종원 대표가 처음부터 어떤 실력이나 이런 면에서 극찬을 하면서 단지 솔루션을 냈던 게 이제 메뉴를 정리한다 이 수준에 있던 몇 안 되는 식당 중에 하나가 여긴 거고 백종원 대표가 굉장히 아끼는 뭐 자영업을 하는 그 자영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후배라고 칭할 만큼 이렇게 유명했던 곳이고 뭐 맛을 보장한다. 심지어는 본인이 이렇게 해서 매출이 떨어질 경우에는 매출에 대한 보전을 해주겠다는 각서까지 써가지고 뭐 걸렸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을 올려라도 솔루션 주지 않았어요? 맞았던 그죠? 것 같아요. 너무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돈가스를 네, 팔고 있는데 그때 참 충격적이었던 솔루션이죠. 가격을 올려라. 네. 이제는 뭐 듣자 하니까 그 가게가 제주도로 옮긴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그런가요? 네, 뭐 그래서 이제 돈가스 먹으려면 제주도까지 가야 될까 봐요. 네, 이게 방송을 통해서 숨겨진 맛집이 알려지면서 정말 소위 대박이 난 건데 결국 장사가 근데 또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됐거든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듣자 하니까 사실 이제 그 뭐 좁은 동네에 이제 그런 유명한 가게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날부터 해서 찾아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사시는 분들,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떤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생활이나 어떤 생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분들이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이 피해를 보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그 식당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뭐 어떻게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대기 장소를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셨는데 끝내는 좀 역부족이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게를 옮기기로 결정을 했다. 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방송의 힘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두 분도 요새 방송 출연도 하시고 유튜브도 좀 나오고 하시는데 다니시면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던가요? 저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안 알아보셔서 편하게 다니고 있는데 나도 나만 못 알아보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습니다. 보물방송 화이팅! 불타오르네. 이효리 씨 같은 경우도 뭐 맛집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유리 씨 제주도의 집이 막 굉장히 이제 그 효린의 민박을 통해서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냥 관광소처럼 관광 명소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너무 찾아오고 예고 없이 와서 개인 뭐 집인데. 문을 두드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효린의 민박을 촬영했던 방송국 측에서 이제 이효리 씨 집을 이제 사줬다, 이제 매수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방송 등으로 이제 생활에 크게 이제 불편을 겪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해당 방송을 촬영한 방송사나 영화 촬영을 한 영화사에서
그러한 어떤 피해 행위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야기하지 않은 이상 어떤 뭐 법적인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영화나 방송을 어떤 장소에서 촬영하기 전에는 꼭 섭외팀이 가서 어떠한 방송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뭐 어떠한 뭐 대가를 지불한다거나 이런 좀 협의가 반드시 거쳐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사전 협의가 있었다라고 하고 뭐 그렇다면 고의 과실이 없는 한 뭐 반드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방송을 나가려고 돈을 또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 뭐 어떤 그 개별 어떤 그 방송을 나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방송사를 직접 찾아가서 하시는 경우보다는 제가 뭐 인터넷이나 여러 기사들을 통해 보면 뭐 맛집으로 소개해 줄 테니 아니면 유명한 집으로 소개해 줄 테니 일종의 뭐 비용을 지불하면 우리가 방송을 타서 유명해지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방송만 나가면 대박이 나니 비용 부담은 나중에 다 뭐 커버가 된다 이런 취지로 뭐 얘기한다고 하는데 시청자 농락이죠, 이건 그죠? 네, 뭐 어떻게 보면 방송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또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그렇게 되면 또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건 없습니까? 그렇게 돈을 주면서 방송을 나갔다는 게? 근데 이게 또 이제 방송국들도 좀 보면은 뭐 아주 불법으로 이제 이걸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협찬이라든지 뭐 수수 뭐 그 방송 수신료 뭐 이런 명목으로 받거나 제작비 이런 이제 명목으로 받기 때문에 불법의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저희가 아까 뭐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그 백종원 씨가 출연하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도 이게 사전에 그러한 가게들 미리 섭외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주고 이런 스토리를 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좀 의심을 많이 사고 뭐 네티즌들의 좀 그런 의심 어린 눈초리를 받았는데 그 담당 그 PD께서 분명히 그러한 것은 없고 이것은 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전에 어떤 작업 없이 실질적으로 방송에 출연한 것이라고 이게 못을 박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요즘 논란은 잠잠하긴 하는데 진짜 그 곽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대체 뭐 이런 가게가 있어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충격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게 현실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맛집 프로그램에서 이 정도로 많이 맛집을 소개했으면 이제 방송에 안 나온 식당들은 무엇인가? 네, 가면 안 되는 집인가? 네.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네, 맛집이 아닌 집이 없죠. 정말 그 방송의 힘, 뭐 저희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네요. 저희 이 방송의 힘을 선한 방향으로 너무 종교적 생체가 나는 예. 선한 방향으로 예, 쓰도록 믿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범법인 산하 저희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한 그 유튜브 보면 이재민 변호사님 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워낙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발음 너무 좋으세요, 아나운서 같으세요 이러고 또 저 이재민 변호사님 참고로 또 저희가 광고 하나 드리면 미혼이지 않습니까? 계속 드리고 그죠? 있습니다. 네. 미혼입니다. 연락처 조만간 이제 아래 명함을 깔아주셔도 될 것 예, 같은데. 네, 그 팬분들도 많이 생기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여자친구. 그분들한테는 제가 정기적으로 수당을 드리고 있어요. 혹시 정모도 하고 있고요. 댓글 달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영화는 그나마 등급제가 있고 선택해서 보는 거지만 방송은 정말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제작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핫 스타그램이었습니다. 이번 코너는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법률 고민 있으신 분들 법률방송 인스타그램 계정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까요? 얼마 전 수능을 끝내고 잠시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 고3입니다. 사실 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글 올립니다. 제가 수능을 치른 뒤 수험표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예, 여보세요? 이하연 씨 되세요? 네, 전데요. 어디세요? 예, 저는 강남경찰서 박진수 형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하연 씨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정황이 있어 연락을 드렸어요. 네? 아저씨,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거 보이스피싱이죠? 끊습니다. 저는 당연히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전화가 다시 걸려오는 거예요. 하연 씨, 보이스피싱 아니고요. 만약 정 의심스러우시면 강남경찰서로 전화해 보세요. 보이스피싱 진짜 아니고 당신 통장이 오히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정황이 있으니까 내일 오전 11시까지 강남경찰서로 오세요. 저 정말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경찰 아저씨, 저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한 적 없어요. 일단 내일 서로 와서 이야기해요.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 경찰서로 갔는데 정말 제 이름으로 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더라고요. 이래도 모른다고 할 거예요? 저
저 정말 아니에요. 제가 이런 나쁜 짓을 왜 해요? 그럼 최근 개인정보 같은 거 뭐 해킹당했다거나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런 건 없는데 사실은 그 수험표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팔았어요. 네? 수험표요? 아, 요즘은 수험표도 사고 팔아요? 그럼 그걸 사간 사람을 역추적해봐야겠네.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팔았는지 자세히 이야기 좀 해봐요. 그렇게 전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수험표를 판매한 사실부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고 현재 경찰서에서는 수험표를 사간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직 이렇다 할 어떤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정말이지 앞으로의 일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재민 변호사의 불꽃 연기 때문에 제가 역시. 네, 중간에 완전 깜짝 놀랐네. 깜짝 여고생 연기까지 네. 손짓 하시면서 연기하시는 거 보셨나요? 작가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네. 그만 청룡영화제 이제 뭐 나가셔야 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이제 수능 본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참 몇십 년 전 수능 일을 보신 건 맞죠? 역시 괜히 서울대 법대가 아니죠. 네, 정말- 네, 몇십 년 전 일을 어제처럼 기억. 저기 내부에 있었네요. 네. 어쨌든 이게 강력고사 수능 세대 끝나고 아니시구나. 네. 굉장히 좀 홀가분해야 될 시기인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좀 사연 보내주신 분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수험표 판매 행위 이것도 범죄가 되나요? 그래서 그 수험표를 판매한 행위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수험표 판매 행위로 인해서 그 향후에 발생했던 어떠한 실질적인 범죄에 얼마나 관여가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이게 주요한 쟁점일 것 같은데요. 뭐 그러한 걸 좀 비춰봐야지 단순히 수험표를 판매했다 이것만으로 뭐 범죄가 된다고 보기에는 단정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그 수험표를 보면 사진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어디를 가든 수험표를 제시하고 할인을 받는 건데 사진의 동일성이 인정이 돼야 되니까 분명히 이 사진을 그 사간 사람이 바꿀 거라는 거를 파는 사람도 인지할 거란 말이죠. 결국엔 이제 뭐 사진을 바꾸는 것 행위로 인해서 어떠한 문서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면 결국 문서 위조의 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제 수험표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적인 사문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명의에 뭐 직인이 찍혀 있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공문서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문서의 위조보다 특히나 더 공문서의 위조는 좀 더 가중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특히나 더 주의해서 뭐 이것을 판다거나 이럴 때 단순히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는 그 향후에 발생할 일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당장은 이제 수험표를 팔게 되면은 그걸로 인한 이제 경제적 대가에 좀 뭐 현혹이 돼서 그런 유인을 좀 느낄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수험표 같은 경우는 결국 위조가 돼서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또 성립될 겁니다. 또 그거가 별개로 이제 결국에 이제 그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회사나 뭐 그런 업체들은 그 수험표 단순히 수험표를 소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집착 뭐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제 수험생 신분 그걸 통해서 이제 수험생 신분을 확인하고 그런 수험생들에게 이제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거니까 수험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험표를 위조해서 수험생이 그냥 그렇게 할인을 받는다면은 사기죄가 해당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각별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죠. 그럼 이 변호사님 말씀에 따른다면 그러한 행위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거를 알고도 수험표를 판매하는 행위는 그러한 뭐 아까 말씀하신 공문서 위조라든지 위조 공문서 행사라든지 사기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방조 행위 내지는 방조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결국에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그렇게까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방조죄로 처벌되기까지는 또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정황이나 뭐 미성년자라는 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뭐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걸로 생각은 듭니다만 충분히 그렇게 성립될 여지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성이 뭐 어떻게 있다라는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셔서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거에 수사는 받으셔야겠죠. 받으셔야겠지만 또 그 과정에서 통장을 사용하기 좀 어려우시는 불편함이 있으실 거고 근데 물론 이제 범죄에 가담이 안 됐다는 게 밝혀지면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뭐 이제 이재민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연령이나 뭐 정황 등에 따라서 반드시 뭐 처벌을 받게 되시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수사 진행 상황에 저희가 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좀 답변 드리기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 얘기를 좀 넘어가 봐서 그러면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내가 이 업주인데 이 수험표를 보고 난 할인 혜택을 제공했는데 봤더니 아니네.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할인해 준 거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이런 이제 업주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결국엔 뭐 그 수험표를 위조해 갖고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이 되고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다라면 일종의 만약에 그 업주 입장에서는 어떠한 뭐 이런
할인 혜택 이벤트를 제공하려고 하는 큰 취지가 수험생이라는 고객들을 좀 유치해서 그게 매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거긴 한데 해당 당사자가 실질적인 수험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종의 좀 기망당해서 이제 정상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어떠한 서비스 내지 물건을 판매했다면 그에 대해서 좀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의사를 정확히 이제 따져 보자면 수험생에게 이번에 이제 수능 시험을 치는 수험생에게 이런 혜택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수험표를 소지해 가지고 수험생이 그냥 그렇게 할인을 받게 된다면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기망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좀 마케팅 수단으로 그냥 그 시기에 맞게 이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뭐 과연 인과관계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정말 수험생인지 아닌지를 가려가지고 혜택 제공하겠다라기보다는 그걸 하나 이제 매개로 해가지고 그냥 크게 이제 뭐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크게 사기죄가 문제되기는 또 현실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좀 지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제 수험표로 파는 게 별거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조금 더 생각과 고민을 해보셔서 이것도 이제 크게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행위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법률 고민 있으신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률방송 인스타그램 통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나마 최대한 성심껏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여러분의 사연까지 함께 본 법스타그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스타그램.